정확하게 제가 국민 실태 표본다. 저는 약간 트렌디를 잘 탄 거죠. 쌀 가공식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소면? 네. 소면 쌀이 아니잖아요. F&B 이슈의 모든 것. 푸드 이슈, 푸드 이슈. 네, 푸드 이슈, 푸드 이슈. 자, 이 순간에 제일 민망한데요. 내가 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사실 안 가요. 먼저 하라면서. 아니, 왜냐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리 씨가 또 거니까. 네, 진행은 또 그쵸. 제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제리 씨가 맘대로 할 건데 그쵸, 저한테 그쵸. 왜 갑자기 시작하는 이런 어려운 것만 주고 아니 근데 그래 또 오늘 또 약간 또 원컷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뭐 또 들어왔네. 편집할 때 좀 써봤습니다. 제리 씨 그러니까요. 들어간 거 감사합니다. 또 풍부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좀 편집을 하고 싶었는데 네. 못해서 미안하고 네. 오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실루엣을 네. 그러니까 카메라 넘어서 이제 앵글로 봤는데 몸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네? 얼굴이 막 네모 얼굴 네모났고 여기 뭐 돌톡이 하나 있어. 왜냐면 이게 옷이 두 겹이라서 이상하네. 이렇게 타이트. 요즘에 좀 잘 살아요. 잘 살고 고민 없고 네, 겨울이니까 행복한 또. 돼지처럼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튼 자, 그래서 오늘 제리 씨가 또 푸드 이슈 어떤 주제로 준비했는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번 달에 준비했을 때는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좀 공통적인 부분이 보였어요. 그게 이제 물가 상승. 물가 상승. 네, 물론 12월에도 그런 류의 기사가 있긴 하지만 이번 달에는 조금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뭐 오늘의 푸디슈의 주제는 무엇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주먹구구?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싸우기. 중구난방 뭐 이런 건가요? 했다. 근데 맥락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가 상승도 있고요. 결국에는 좀 수출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이 좀 외식 쪽 포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어요. 몇몇 개들이 그런 것들 좀 준비해 봤으니까 같이 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그냥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뭐 계엄령에 그거 따르는 그 다양한 외식업계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아,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뭐 그런 류의 그거는 하나도 안 준비했고요. 네. 굳이 뭐 아니 뭐 이슈가 이런 거 이슈가 아닌가? 굳이. 근데 알겠습니다. 뭐 전략을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은 많이 있더라고 이야기가. 여튼 근데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준비해 봤는데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식품 산업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역시나 이제 11월, 12월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들이 얼마나 영양가 있게 먹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그런 조사인데 이게 매년 1세 이상의 그 대상으로 약 10,000명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에는 물론 2023년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시작은 2014년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014년부터 23년까지의 데이터가 좀 갖춰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 대비 2023년 식품 섭취량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곡류와 과일류 섭취량은 많이 감소를 했고 육류랑 음료 섭취량은 증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차이가 그렇게 심한가요? 1년 차이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14년과 14년과 23년의 차이인데 14년과 23년. 네, 그래서 남성 1인 기준으로 하루 평균 곡류 섭취량은 2014년에 328에서 작년에 285 거의 뭐 40g이 감소를 했고 뭐 여성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40g 똑같이 비슷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육류와 음료는 증가를 했는데 22년과 23년을 비교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비교 수치는 어느 정도 비슷해요. 대신에 추이도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에 감소를 했다고 하면은 23년에도 감소를 한 추이를 이어갔고 22년에 상승했다고 하면은 23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곡류, 밥, 쌀 이런 것들의 섭취량이 줄어들었다. 뭐 음료의 섭취량 뭐 이런 거 딱 보이는 그대로. 음료의 섭취량? 음료. 음료가 뭐예요? 이제 마시는 그런 제품들. 술은 포함되나요?
술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술은 따로 결과 또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고 네, 뭐가 음료는 따로 있었냐면은 있고. 최근 1년 동안 일회 평균 음주량이랑 술자리 횟수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남자는 소폭 감소를 했고 여성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띄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비만이나 건강 형태, 만성 질환 지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트렌디를 잘 탄 거죠. 어. 악화됐으니까. 악화됐는데 나만 정상인 거는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경향을 잘 따라온 거죠, 제가. 저는 조금 살도 찌고, 음. 그리고 뭐 곡류도 많이 안 먹고, 음. 육류도 많이 먹고, 육류 많이 먹고. 정확하게 제가 살고 있는 거를 쫙 표본이다. 내면은 그렇지. 예. 정확하게 제가 국민 실태 표본이다. 이 시대의 남성상. 그렇지. 나야 나. 근데 이런 거를 갖고선 결국에는 그냥 떠들고 웃고 내지는 욕하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개선을 하자의 의미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쁘고 좋고가 있나요? 뭐 곡류를 조금 먹어서 나쁘고 육류를 많이 먹어서 나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비만 등 건강 형태 및 만성 질환 지표는 모두 악화가 되었습니다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좀 밸런스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을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 최근에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 비만에 대한 척도가 기준이 다른 이제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대요. 그 보수적이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비만이 나오는 거야. 근데- 대표적으로 저가 근데 그러니까 그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 있잖아. 내년이고 또 새해 계획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근육이 더 많아서 살이 찐 걸 수도 있잖아요. 꼭 그거를.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면은 그렇지, 뭐 그렇지.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오케이, 거는 좀 오케이. 습득하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새해 뉘앙스로도 맞이하셨군요. 또. 그런 네. 느낌으로도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근데 뭐 들고.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인 거지. 언제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처럼. 너무 안 준다. 해야 돼요. 아무튼 뭐 첫 번째 소식 이렇게 준비했고 네. 데이터는 많은데 이거 다 나열하면 또 그러니까 지루해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시간이 참 맞다.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닭고기 살 때 좀 뭐 보면서 사는 거 있으신가요? 닭고기 살 때 본다. 닭고기가 또 종류가 몇 개가 있긴 하죠. 품종을 뭐 말씀하시는 걸까요? 육개하고 뭐 토종닭 뭐 그리고 100개인가? 뭐 있잖아요. 몰라요. 잘. 아무튼 뭐 그런 거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잖아요. 용도에 따라 다르고 뭐 부위에 따라서 다르고 네,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또 동물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로하스 이런 건가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이력 정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이제 사육이 됐는지 사육자 명은 어떤지 뭐 이런 거 정보죠. 이런 것들을 원래 이력 정보 조회를 통해서 볼 수는 있었어요. 원래도. 근데 어떻게 봤냐면은 이 홈페이지 내지는 어플에 들어가서 이력 정보 조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또 입력하고 이렇게 봤어야 됐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닭고기 이력 정보도 QR 코드 스캔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QR 코드를 찍으면 이 닭은 어떤 농장에서 어떻게 생산되었습니다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카메라 한 번만 틀면은 손쉽게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서비스에는 하림 그리고 농협 모고춘 그리고 체리브로라고 브랜드 아시나요? 알죠, 체리브로 알죠. 네, 체리브로라는 브랜드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다 많은 브랜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닭고기는 많이 커는 안 하시네요. 이건 모르겠어요. 많이 근데 이게 왜 익숙한가 했더니 신과 함께 때문에 다른 팟캐스트 광고 때문에 네. 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소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할까? 뭔가 안 보였으면 안 하게 될 텐데 점점 양지로 확연하게 보이게끔 뭐 디자인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보게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식재료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보겠다라는 건데
뭐 사실 소비자가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그쵸. 저는 닭고기를 먹으면서 한 번도 음, 이게 닭고기가 믿을만한 닭고기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굳이 이런 거에 우리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죠. 왜냐하면 또 자산을 쓰는 거잖아요. 뭐 저는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사실 계란도 그럼. 난각번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번호들이 있고 뭐 무항생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경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전히 저 또한 좀 마음으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근데 그게 뭐,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아니죠. 그것 또한 저는 아니라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뭐 좋은 좋죠. 일일 테니까 네. 좋죠.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은 좀 알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새해니까요. 그쵸. 네. 여튼 먹게 될 테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음 뉴스는 농식품 수출 15개월 연속 성장세 그리고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수출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K푸드가 또 유행이 되면서 네. 외국인들에 대한 그 K푸드 뭐 사실 식품 말고는 우리가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뭐 K푸드의 영향이겠죠 결국에는 역시나 해서 작년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83억 불이었대요. 근데 그거 잘라내고 올해 11월 동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같은 기간 동안 봤을 때는 YY? 네, 연 대비로 보면은 네. 8.1% 증가 90억 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출 상위 품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과자,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 대비 상승폭을 또 한번 보자면은 라면은 30% 상승을 했고 쌀 가공식품은 39.3%, 과자는 16.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쌀 가공식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네요. 햇반인가? 뭐 그런 게 있겠다.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아니요. 앞으로는 조금 더 깊게 한번 아니요. 가져볼게요. 이것까지 다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예상해 봅시다. 네. 뭐 있겠죠. 떡이나 뭐 술이다, 뭐 햇반이나 그쵸, 뻔하죠. 뭐 쌀국수를 했을 거야, 뭐 했을 거야. 이 정도 여튼 했겠죠. 소면? 네. 소면 쌀이 아니잖아요. 밀이죠, 밀. 쌀로 안 해요? 아니 밀가루 소면. 알겠습니다. 소면은 밀이죠. 여튼 그리고 신선식품 항목도 상승도가 눈에 띈다고 나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김치, 그리고 유자, 포도 이런 과일류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가 높아진 것도 있고 이 물량들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것도 있어가지고 많이 유통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출액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이 외에 미국이나 중국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등 수출국도 되게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다양해졌다기보단 좀 비중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미국 내지는 중국에 몰빵되어 있던 비중들이 조금 나눠 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파이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K푸드가 뭐 뉴욕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도 많이 되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동남아라든지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가 더 K푸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양식품만의 그 수출액도 공개가 되었는데 식품업계 유일로 7억 불 수출 탑을 이제 달성하고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했더니 일단 그 기록하는 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기록인데 우리 돈으로 9,911억 원. 거의 뭐 1조죠. 예. 그래서 이 불닭 브랜드가 2012년에 나왔는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해외 사업부 포함해서. 네, 그렇죠.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 매출은 4조. 그리고 누적 판매량은 70억 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그냥 단순히 유행이 아니네요. 이제는 약간 문화로 자리 잡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를 가끔씩 불닭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2013년 우리 졸작 연습할 때 내 옆 테이블 애들이 이거 먹다가 한 입 줘가지고 우연히 먹었는데
이런 걸 왜 먹나? 제리 씨는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맵찔이입니다. 음, 맵찔이. 그러니까 매운 거를 먹으면 이제 뭐 안 난리 나요. 먹는, 네, 못 먹는 못 사람이어서. 네. 너무 매워가지고 이거는 결국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이건 얘네들 양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판매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요리학도로서는 음. 위에 이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건 음식이 아니다. 약식 동원이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먹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왜 많이 먹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매운맛이 주는 중독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 없는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제 그렇게 매운 그 문화가 잘 없나 봐요. 근데 적당히 매워야지. 아니 근데 물론 결국에는 대중은 원한다. 그럼 네, 이게 포인트인 것 이미 같아요. 지금 1조를 팔았는데 올해만 네, 지금 뭐 제가 뭐 이거 왈가왈부 할 건 그렇지. 아니고 그냥 제 입맛에 말한 것뿐. 트렌디하게 좀 사세요. 살도 좀 찌고 그 트렌드 철철 넘치잖아. 지금 엣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트민남이라고 하나? 트민남. 거의 뭐 여튼 뭐 그리고 다음 뉴스는 GS25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정보예요. 네. GS25 마감 할인 매출 5.3배 증가 재구매 비중 50%에 달해라는 제목의 그 뉴스였는데 GS25의 모바일 앱이 있죠. 우리 동네 GS라는 어플인데 네, 맞아요. 여기에서 소비 기한이 3시간 이내인 상품을 최대 45%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할인되는 판매 그 품목에 대해서 마감 할인 상품으로 이제 카테고리 잡아서 아마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카테고리가 1년간 5.3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라스트 오더라고 하는 어플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라스트 오더도 결국에는 그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을 할인을 붙여서 판매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감 할인 이용자 중 70%가 2030 세대라고 하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0%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한 번 이용한 사람들은 만약에 10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중 절반, 5명은 다시 재구매를 하는 그런 데이터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니 뭐 근데 그럴만한 게 도시락 같은 것도 저도 옛날 라스트 오더 써봐서 보니까 제값 쪽으로는 못 사긴 꽤 비싸요. 이제는 한 5,000 뭐 500원, 뭐 5,000 좀 먹을 만한 거는 막 5,900원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게 뭐 40% 할인돼 가지고 한 3,000원에 먹을 수 있으면 뭐 한 끼 먹기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한 끼를 먹는다 하면은 사실 4,000원에서 5,000원이 합리적이긴 한데 합리적이죠. 편의점 도시락 인식 때문에 그 돈은 뭔가 비싼 느낌? 근데 아니 그것보다는 또 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편의점 도시락만 먹지 않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면서 컵라면 하나에다가 뭐 감동란 하나 집으면 그 돈이다? 벌써 8,000원이니까. 그리고 한 끼 우리가 8,000원에서 10,000원 먹으니까. 이거는 부르주아다. 아니 뭐 예를 들어 제로콕 하나 뭐 먹는다든지. 누가 오늘 한 끼 그 가격 부담돼서 편의점 갔는데 도시락 사고 이 라면 사고 제로 코크 사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안 맞다. 그런가? 뭐 라스토도 라스토가 아니죠, 뭐죠? 우리 동네 GS. 우리 동네 GS이고요. 되게 좋아요. 네. 이거와 관련된 좀 재밌는 또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마감 할인을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이 한 해 동안 522회라고 합니다. 이 한 명이 사용했던 522회. 522회면은 하루에 평균 한 1.7개, 1.6개, 1.5개 매일. 1.5개.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슬픈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하겠지만 아니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혹시? 팔아서 뭐 대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부지런한 거지. 그런 건 인정해 줘야 돼. 그런 건 인정해 줘야 돼. 그것도 노동이야. 그렇지. 여튼 요즘 이런 인건비가 제일 비싸. 여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음은 이게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 원두가 폭등에 식품업계 100기 생산 중단 품목도 나와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오리온 과자 제품의 가격 인상의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오리온뿐만 아니라 혜태제가는 포키, 홈런볼, 자유시간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곳인데 이 혜태제가의 제품 10개의 가격을 평균 8.59% 올렸다고 해요. 이 중에서 저번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투유가 거의 30% 가까이 올렸던 것 같은데 자유시간도 20% 올랐다 하고요. 홈런볼과 포키는 11.8%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 웰푸드도 카카오 원료가 들어간 과자류의 가격을 평균 12% 올렸다고 하고요. 이 배경이 결국에는 그
원재료의 폭등이잖아요. 가격의 폭등.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카카오는 전년 대비 127%, 아라비카 커피 원두는 86.2%, 로부스타 커피 원두는 107.2%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신기했던 거는 우리나라 요번 뭐 5월 정도에 유행했던 디저트가 두바이 초콜릿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게 어떻게 유행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유행을 시킨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도 한번 좀 생기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저가 커피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이 저가 커피의 브랜드는 과연 타격이 없을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한 대목이어가지고 좀 알아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타격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저가 커피 업계에 치명적으로 타격이 있느냐는 뭐 물음표일 것 같긴 해요. 커피 원두 원가 자체는 중요할 테지만 그 커피 한 잔에서 커피 원두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애당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역주적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그 회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그냥 궁금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근데 아마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어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장이 해놓은 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장을 좀 해놓나 봐요. 일부러 그러면 좀 저장을 해놓고 그때 그거를 좀 쓰고 또 안정됐을 때 또 사서 또 저장해놓고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뭐 좀 약간 다를 수 있고 자금률 마냥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커피도 결국 공룡 아닙니까? 아 공룡 아니라 뭐예요? 콩 아니에요? 아 결국에는? 콩인가? 그러면 콩 두류? 야, 그거 말하지 마. 그럼 사실 야, 무식해져. 그럼 사실 그렇게 따지면 두유네 두유. 따지고 보면 그러네. 야, 원두류 이런 거. 근데 원두가 맞네? 그거 아니에요? 맞네? 그럼 두류. 그리고 우리가 커피 콩이라 말하자. 그럼 체리라고 커피는 하잖아. 두류. 두류로 합시다. 여튼 맞네.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 같은 커피 저가 빈이다. 커피가- 커피 빈. 여튼 그러네. 여튼 근데 이 친구들 갑자기 가격 상승을 하면은 좀 많이 배신감 느낄 것 같아. 이런. 그럴 수는 있죠. 예. 뭐 근데 뭐 받아들여야지 뭐. 네, 그거를. 그렇긴 해. 예.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숙지 해소제가 이제 함부로 광고를 못 하게 됩니다. 광고를 했었나요? 제품 광고, 상쾌한 이런 것들, 컨디션 그거를 이제 TV에서 TV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제품 광고를 일단 못 하게 돼요. 제품 광고를 왜냐면은 못 한다.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숙취 해소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로 갖고서 입증을 해야지만 이제 제품 광고가 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못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죠. 이 숙취 해소제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제 갑자기 우리가 못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말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삼양사가 만드는 상쾌한에서 이제 이번에 효과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숙취 해소를 결국 했다는 그런 효과를 입증을 했는데 이 상쾌한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글루타치온이 결국에는 숙취 해소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게 포인트였는데 이 상쾌한을 먹고 나서 15분 뒤부터 이제 숙취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이 2시간 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57.8% 가량 낮아졌다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그런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러면은 자연 상태보다 그 환을 먹었을 때 더 빠르게 분해가 된다. 그쵸? 결국엔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어쨌든 근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상쾌한 정도는 내년에도 TV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원래 했었나? 난 원래 기억이 잘 안 나. 컨디션, 뭐 싸이의 세오,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했었군요. 너무 하긴 트렌디야. 숙취 뭐가 해소가 트렌드야, 너 지금? 사실 숙취 해소도 되게 경쟁이 네. 되게 치열할 텐데. 엄청 치열하죠. 왜냐면 젤리도 있고 마시는 액체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제품군만 해도. 근데 제가 이런 말이 좀 뭐한데요. 저도 이제 숙취 해소제를 많이 사 먹는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숙취 해소제는 웬만하면은 그런 제품들 말고요. 약국에 가서 숙취 해소 주세요 이러면 그게 제 효과가 좋고 더 좋은 건 술 자리를 가기 전에 그 제가 약국에 가서 제가 지금 술자리를 가질 건데 오늘 상당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 미리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하면은 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 액체를 줍니다. 저 그런 게 효과가 좋지 사실.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절주할 생각이 애초에 없잖아. 아니 그 트렌드. 연말 트렌드 회식. 그렇지. 가야 되니까. 왜냐면 나라에서 이제 회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회식 앞으로도 이번 주도 내가 2개나 있어가지고
그래요. 여튼 그런 게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힘듭니다. 그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트에서 더 이상 오픈할 컨셉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트? 대형 마트 오픈할 컨셉이라는 게 뭐예요? 창고형 뭐 매장 아, 이런 트레이더스나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 컨셉, 있잖아요. 컨셉. 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마트가 또 하나 냈습니다. 뭐죠? 그로서리 하드 디스카운트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땡처리? 땡처리 아니야. 땡처리 아니야. 하드 디스카운트 땡처리 아니에요? 그만큼 어. 큰 폭의 할인. 아, 약간 홈플러스 약간 그 대란. 홈플러스 말고 이마트. 아니, 그러니까 홈플러스도 최근에 무슨 대란 했었어요?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여튼 그게 좀 트렌드인가 본데 또. 이게 뭐냐면은 이마트가 1년 내내 식료품을 할인 전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료품 특화 매장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을 13일에 오픈을 했다고 해요. 이미 수성점. 오픈이 됐죠. 대구에요. 그래서 다른 소매업체가 PB 상품을 중심으로 초저가 상품 라인업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이마트 푸드마켓은 신선식품을 특화시킨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걸 소개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마트는 이번 가격 혁신에 31년간 축적해온 상품의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담아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비웃음 아닙니다. 뭐 결국에 매입 단가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우수 협력사와 전략적으로 협업을 했다. 뭐 농수산품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가보고 싶네요. 되게 또 크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좀 별로였던 게 이 노하우를 왜 다른 곳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근데 왜 이 노하우를 다른 곳에서는 적용을 왜 안 했지라는 것에 의구심이 한 번 생겼고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결국엔 너희들 유통 구조로 다 챙겨 먹고 있었구나 역시나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이마트 신세계 이쪽 유통사들이 이익이 진짜 한 자리예요. 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에 구조조정을 감행했다고 해요 또 2차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너무 또 그거 가지고 근데 말이 또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이해되는데 돈 못 버는데 왜 그렇게 박하게 그래요. 아이씨, 이마트가 벌써 이마트 그쪽에 속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마트도 좀 요즘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게 좀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워낙에 많은 이제 그거를 매입할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뭐 이유가 있겠죠 다. 그렇죠.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이 결코 좋게만은 안 들렸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그 넘어갑시다. 있었고 이제 제가 또 소비 기한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재활용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율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 효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네. 관련해 가지고 식약처가 소비 기한 창구 값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고값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식약처가 그냥 다 실험을 한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소비하면 돼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보를. 왜냐면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상품들을 막 이렇게 썩고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이런 거를 계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참고값을 설정하고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케첩이랑 추인컵 같은 그런 제품들 275개 품목이 추가로 제공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 같은 그런 서비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유통기한을 치면은 토마토 케첩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었는데 소비기한으로 치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최대 1년까지 늘어났다 이런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사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그냥 방부제. 다 먹고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미생물 배워봤잖아요. 참고를 하라고. 배수로 이제 늘어나고 제곱으로 늘어나거든. 걔네들은 쉬운 애들이 아니에요. 한 번 늘어난 순간 걔는 버려야 되는 애들이라고.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렇지. 강인할 것이다. 그렇지. 애초에는 1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1년은 내가 보는 그런 거야. 그냥 제품에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기간인 거지. 얘는 나 못 먹겠다 이거. 딱 보고 아유 이거는 못 먹. 색깔 너무 까매. 민심이 떠난 순간 제품은 잘못 없는데 색깔이 너무 까만 거야 그냥. 미생물 좀 있겠지. 근데 그 정도면은 1년이면 사실 그렇지. 난 통조림 그렇다 생각해. 정확히 345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좀 바꾸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일수까지 그렇게 하면 신기하다. 근데 안 깠을 때 기준이니까. 안 깠을 때 기준.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적용을 했을 거예요. 안 깠을 때 기준이구나. 그럼 그럴만하네. 여튼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아까 그 식품 소비 행태 조사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온라인에서 식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웬만하면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를 수치까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좀 재밌었던 이유는 그 항목은 요리하기 귀찮아서 다들 즉석식품을 사 먹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요리하기 귀찮아서가 2018년에는 24.9%였는데 이를 모른다고 근데. 내가 안 가져온 건지 아니면 거기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게 저는 그냥 신기해서 이건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맛있어서겠죠 즉석식품은. 여튼 요리하기 귀찮아서 구매하는 게 아니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즉석식품이 그 뭐야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반조리 식품도 즉석식품이에요? 아니지 즉석식품은 떡볶이 그냥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 거 즉석식품 아닌가? 그것도 아마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거는. 미안해요. 네. 아니 그냥 훑어보는 아 자리니까. 그러니까 훑어보는데 그쵸? 훑어보는 자리니까. 훑지도 못했어 지금.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경각심 있게 좀 네. 분위기 다운해서 분위기 다운해서 들어보세요. 오케이. 메일 유업 그 아세요? 아니 미안한데 맨날 메일 유업할 때만 경각심을 아니 그렇게. 아니야. 저번에 남양 유업. 아 맞네. 저번에 맞네. 아 메일 메일 유업. 유업이었어. 좀 다른 이슈다. 맞네 맞네. 유업이 되게. 아니 그러니까 메일이 남양 치고 이제 잘 올라가고 있다가 그러네. 요번에 사건이 하나 사고라고 해야 알죠 되나요? 알죠. 그게 네. 하나 터졌더라고요. 뭐 하나 터졌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지난 12월 12일 블라인드라는 그런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이 있죠. 블라인드에서도 그런 게 나오나요? 블라인드 발이에요. 진짜? 네. 블라인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또. 블라인드가 시작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현대자동차 직원이 매일 우유에 멸균 우유 제품을 마신 뒤 직원이 피를 토했다. 진짜? 이런 글을 써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 들어갔구나라는 뉘앙스는 있었는데 식약처 검사 결과 이 직원이 마신 멸균 우유에는 수산화나트륨, 우리에게는 양잿물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물질이 혼입된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해당 라인에서 해당 시간에 만들어진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광주에서 해당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영향을 받았던 제품은 총 50개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헛 이야기를 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 루머라고 처음에 봤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우유 이야기할게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빙그레. 좋은 거 웃어도 당연히 좋지. 빙그레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이 바나나맛 우유가 출시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오.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단지 50년의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해요. 책까지도 발간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브랜드 마케터 입장에서 약간 일기 형식으로 바나나맛 우유의 브랜딩을 좀 풀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바나나맛 우유의 개발의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전 현직 임직원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유가공 산업의 역사와 유통 구조의 변화,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비웃은 거 아니에요? 왜? 비웃은 거 아니에요? 바나나 우유는 난 개인적으로 후라이드 코리안 양념치킨 다음으로 우리 K푸드에 인정해야 될 게 바나나 우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마침 우연히 봐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바나나 맛 그 단지 모양이 국가 유산인가? 뭐 어제 등재하려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그런 게 있었고 이 책은 일단 22,000원이에요. 22,000원이고 팔아요 이걸? 네, 팔아요. 조금 그렇다. 아니 의미가 좋아. 어. 수익금 전액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의 기부. 너 이게 좀 그래? 아니야. 어떤 제품이 50년이 간다는 거는 문화지 사실. 그쵸. 문화지 문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좋은 기업이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책 도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문구들 몇 개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가져왔는데 이런 말들이 있대요. 소비자들은 원래 바나나 우유였는데 관련 법규로 바나나 맛 우유가 된 걸로 알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1974년 출시 때부터 바나나 맛 우유는 바나나 맛 우유였어요. 요즘은 그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몇 퍼센트 들어가지 않으면은 표기가 안 되는 표기 안 되거나 불법이었는데 땡땡땡 맛 이런 거 아니면 식물 사진을 못 쓰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원래부터 바나나 맛 우유였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바나나 향 우유가 더 맞지 않나? 아무튼 뭐. 네.
그래도 저 빙그레 제가 그 빙그레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빙그레는 투게더. 투게도 빙그레 거고 또 빙그레 거 맛있는 거 있어. 많아. 엑설런트도 빙그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맛있는 크림 아이스크림들이 빙그레 게 많아요. 그래 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시초잖아요. 맞아. 그 친구들이. 투게더하고 엑설런트. 그래서 빙그레가 브랜드북 출간을 기념해서 근데 아마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는 분들은 못 갈 거예요. 왜냐면은 21일부터 28일까지 팝업을 열거든요. 전시회. 네, 해서 만약에 여튼 이런 정보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있고 갈 사람도 가고 안 갈 사람 책이 안 가고. 꽤 예뻐요. 샀어요? 표지가 있는데 사고 싶을 정도로 예뻐요. 진짜? 약간 심플하면서도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책이 320페이지예요. 저렇게 생겼거든요. 이쁘네. 심플하면서도 약간 예상이랑 다르다. 왜요? 당연히 책이 노란색일 줄 알았는데. 그러네. 약간 예상이랑 다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노렸나?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320페이지예요. 결코 짧은 내용이 없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바나나 맛 우유의 이야기가 뭐 얼마나 많길래 320페이지까지 담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사봐도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드네요. 얼추 살짝 계산해 보면은 한 5페이지당 1년이니까 아니죠? 맞나요? 뭐 아니죠. 대충 더 되죠. 6페이지당 1년인가? 뭐 그러네요. 1년의 학살 6페이지. 그렇게 뭐가 많을까? 뭐가 싶은 많긴 하네. 생각은. 320페이지. 진짜. 물론 뭐 현직 전직 그런 마케터분들의 또 이야기가 이야기가 스토리 써 있고 많이 있겠지만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10분 산업 이야기는 끝. 마책 탐방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사야 돼. 이거 한정 판매예요. 그래요? 기간 한정이에요. 기간 한정. 그래서 지금 사야 돼요. 이따 가서 사요. 네, 여튼 10분 산업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외식 산업. 외식 산업 외식 산업 이야기 해야 되는데 재밌지. AT에서 음식점 경영 진단 더 외식 나침반 서비스를 운영을 시작했다고 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건 결국에는 외식업을 하든 요식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매출 분석, 고객 분석, 리뷰 분석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 분석은 뭐냐면은 동종업에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상위에 매출을 내는지, 상위 몇 프로 매출을 내는지, 동종업계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동종업 시장 규모가 어떤지, 점포 수는 얼마나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고객 분석은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뭐 성별, 나이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개인사가 많은지, 법인카드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본인 식당과 같은 업종을 방문했던 남녀 나이에 따른 선호 메뉴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비교하면서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결국엔 그게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그 태블릿으로 하면은 본인이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그게 그런 사실상 다 데이터고 정보들을 카드사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하죠. 저거 사실은 요거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봤는데 들어가서 제가 못 보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자 맞아요. 등록번호를 먼저 쓰게 돼 있어. 저도 들어갔는데 없어서 못 받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오픈업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오픈업이든 더 외식 나침반이든 뭔지 잘은 몰라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못하겠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픈업들은 실제로 많이들 쓰시죠. 제가 그 상권에 있는 매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뭐 정확하진 않지만. 특히 또 오픈업은 그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맞아요.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소비자들은 맛집을 찾아내는 용도로도 써요. 맛집을 이 찾아내는 매출이 용도로.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이 맛있어서 자주 많이 가는 맞네.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제 데이터로 거기가 아마 들어가는 거라서 핀다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디야가 4,005점을 오픈했다. 의 소식입니다. 이디야는 원래도 점포 수가 많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쵸,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메가커피가 한창 확장할 때 이디야 저러다 잡히는 거 아니야? 메가커피가 이디야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잡혔어요. 그러다 2023년에 메가커피가 잠깐 이디야를 이겼다고 합니다.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제 내용상 보면은 커피업계 첫 4,000호점이거든요. 그쵸. 이걸로 봤을 때는 다시 이디야가 메가커피를 앞질르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4,000호점이라는 거는 패점한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치진 않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재 존재하는 개수로 치면 메가커피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뭐 알기론. 네.
왜냐하면 4,000호점 중에서 폐점한 거를 계산하진 않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4,000호점이라는 게 제가 왜 그때 그랬냐면 뭘 알아보다가 이디야가 메가커피보다 뭐 호점이 적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호점 수는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까지. 폐업한 거는 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4,000호점은 내가 4,000개의 매장을 만들었다. 지금 기준 아니고 23년 기준으로 메가커피는 3,038점, 이디야는 3,018, 컴포즈는 2,500, 그러네. 스타벅스는 1,893, 5등이 투썸 1,640 투썸 1,600이나 돼요? 꽤 많네요. 점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보다 스타벅스하고 투썸은 일단 다른 데 규모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른데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제가 영업이익도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건 컴포즈였어요. 영업이익이 본사 영업이익 아니면은 그냥 전체 매출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사 하면 큰 의미 없는데. 그래요? 본사는 본인들이 많이 팔아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그거 매장 내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점포 수를 다 합친 매출이 아닐 거니까 컴포즈가 다지경이 아니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컴포즈 매출이 뭐 그게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건 컴포즈 본사 자체 프랜차이즈 본사 자체에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어쨌든 같은 기준으로 메가커피는 18.8% 그리고 스벅이 4.8%, 투썸 5.4%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투썸이 그래도 영업이익이 괜찮다고 난 알고 있었는데. 뭐 근데 역시나 제가 기준을 역시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되어 있다. 컴포즈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인 거고 다음은 뚜레쥬르. 컴포즈가 좀 그만. 컴포즈 말해요. 컴포즈가 또 로스터리가 있으니까 컴포즈는. 왜냐면 다른 데는 아마 로스터리까지 있는 데는 많이 없을 거고. 이디야가 로스터리가 있다. 그게 차별점이에요? 그럼 자기 원두를 자기들이 볶아 쓴다. 오, 컴포즈는 원래 로스터리부터 시작한 브랜드. 그래요? 일 거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디야는 중간에 뭐 드림 로스터리인가? 뭐 드림 무슨 컴퍼니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고 잘 나갈 때 한창. 네, 그렇게 해서 로스터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메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뚜레쥬르 네. 갈게요. 좋습니다. 뚜레쥬르가 8년 만에 브랜드 리뉴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TJL인가? TLJ. TLJ. 이게 그래서 제품과 공간 혁신을 통해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픈 키친을 적용을 했고요. 서비스 데스크 높이는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은 유지하는 걸로 갔는데 현재 브랜드 리뉴얼을 적용한 매장은 현재 뚜레쥬르 강남 직영점 뿐이며 이 앞으로 직영점을 우선으로 신규 컨셉을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친화적으로 간다고 한 것 같은데 뚜레쥬르라는 한글 자체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TLJ라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쓴다고 안 친근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 뭔가 다른 느낌?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쁘긴 예쁜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원하는 게 맞나?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행보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프리미엄이랑 소비자 친근감을 저는 이게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타겟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50대 돈 많은 고객에게만 친근할 거라고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다른 선상에 있는 애들이어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간다고 말하는 게 맞나? 너무 좋은 것만 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사실 파리바게트가 PB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냥 파리바게트가 PB라고 나오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로고 보면 PB. 이렇게 그쵸. PB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거나 영원의 숙명.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역사적으로 또 엄청 계속 치고받고 하는 또 근데 브랜드니까. 모습 보면 진짜 예쁘긴 해요. 약간 명품 샵 같아요. 되게 좀 가죽 재질의 명품을 파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뚜레쥬르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뚜레쥬르를 제가 사실은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를 구분해서 가진 않거든요. 전 빵집 자체를 안 가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 빵집을 가는 이유가 원래는 그냥 집 앞에서 간식거리였거든요. 뭐 일요일에 그냥 뭐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밥하기 싫을 때
빵 가서 빵집 가서 먹고 싶고 골라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갔던 거 아니면 생일 때 친구들 케이크 사러. 생일 케이크. 근데 요즘에 또 레터릭 케이크 이런 게 너무 유행이라서 투썸 요즘 투썸이 많이 뜨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투썸도 연말 케이크는 뜨고 스초생 스초생 맞나요? 스생초? 그거 저 뭐냐? 몰라. 너 뭐야 알아? 이거? 아이스박스요? 야 모르네. 네? 뭐 트렌드가 어디 갔어? 왜 스생초 아닌가? 스생초. 모르면 트렌드가 아니지 그건.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인가? 아, 생크림 초코인가? 딸기 여튼. 초코 생크림 케이크. 아무튼 뭐 다 뭐 그렇죠.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은 이게 제가 또 보면서 신기했던 게 또 저번 달 이야기했던 게 조금 스물스물씩 나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기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따도 말하겠지만 지금도 말할 거고 지금 뭐가 나올 거냐면은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 취소를 이제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졌다고 해요. 아, 사이렌으로 취소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 핸드폰으로 했는데 내가 원래는 취소가 안 됐어. 네. 근데 그걸 취소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제가 저번 달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너무 싫어하겠는데.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달에 이런 불만 사항이 많아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한 건데 19일부터 사이렌 오더에 취소 기능을 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주문하고 그냥 취소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승인을 하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취소가 안 되고 주문을 승인하기 전까지만. 근데 원래는 이런 기능조차 없었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렌 오더를 하는 매장들은 내가 말한 매장들은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내가 하면 거의 바로 승인되는 매장이고 가끔 무슨 어디 몰 상권 가면은 진짜 30분 기다리는 사이렌 오더도 있어. 나는 커피 빠르게 테이크아웃해서 가야 되는데 30분 기다리는데 취소가 안 됐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둔 거지. 네. 그런 거군. 그래서 스벅이 해냈다. 뭐 네. 이제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좀 하지 않을까. 그냥 승인하면 안 된다. 낙장 네. 몰입 그런 거 넣어야지. 그거는 넣어야지. 그건 너무 매너 없지.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 이야기 이제 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타벅스요? 스타벅스도 별이네요. 다음 이야기는 정식당. 정식당. 그러니까 미쉐린이죠, 미쉐린. 미쉐린 별. 별. 12월 9일이죠. 별 이야기를 다 하시네요.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 발표가 됐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정식당이 신규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 전체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은 총 14곳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뉴욕에서는 정식당을 포함하여 단 5곳만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거를 보니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식당의 오너 셰프 임정식은 2009년 서울 신사동에 정식당을 오픈을 하고 2011년에 뉴욕 정식당을 열어서 같은 해에 미쉐린 원스타를 받고 2014년에는 투스타 그리고 줄곧 유지를 하다가 올해 그러니까 결국엔 2025 미쉐린으로 치면은 3스타를 획득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투스타에는 아토믹스라는 레스토랑이 있고 그리고 원스타에는 꼬치, 꽃, 녹수, 마리, 메주, 봅, 오이지미, 주아, 주옥 등 9곳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식당 기준으로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와 주아의 김호영 셰프가 정식당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길을 함께 갈고 닦으면서 나아간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엔간히 우리나라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 정식당 뭐 출신들 진짜 많죠. 누가 있죠? 대부분 다 정식당 출신이죠. 그래요. 뭐 그럼요. 정식당 출신 진짜 많죠. 뉴욕은 더 그럴 거고. 뉴욕은 정식당이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파인다이닝 중에 정식당 출신들이 많으시죠 지금. 저는 사실 파인다이닝 관련된 그거를 뭐 그렇게 흥미로워하진 않아서 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스토리까지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진짜 대단한 업적이었구나. 그렇죠. 정식당, 윙글스 출신들이 이제 파인다이닝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고 뭐 별을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진짜 일이니까. 근데 심지어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그 뉴욕에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미식이 있는 뉴욕이라는 곳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거니 이거는 정말 기념하기 좋은 기념비적 기념적인 진짜 일이었다. 그 한식이 진짜 위상이
점점 대단해지는 것 같아.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네. 역시나 저번 달에 이야기했죠. 음. 한국의 장담국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권고 판정이 되었다고 저번 달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달 12월 3일에 정식적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통 음식 문화로는 2013년 김장 문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등재가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등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10년이 좀 빠르게 이룬 성과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움직였대요. 그래서 좀 한편에서는 좀 빠르게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희는 이제 쉽지 요리를 않죠? 했던 사람인데 사실 김장 어떻게 하는지도 저도 사실 막 정확하게 잘 해본 적은 있지만 그걸 내가 혼자서 다 해서 맛있게 만들겠다는 어려운 일이고 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요리한다는 사람들도 장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 이번에 매주 한번 사보려고요. 매주. 매주를 사서 매주는 그건 쉽잖아. 매주를 사는 건 쉽잖아. 하고 매주를 사는 건 쉽죠. 장에다가 어디서 살려고 매주? 매주 인터넷에 유명한 팔아요. 데서? 네. 인터넷 파는데 좀 추천 받아가지고 추천 받아가지고 살려고요. 안 살 수도 있고. 매주 저는 심지어 장도 담가봤거든요. 네. 혼자 집에서 냄새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술은 담근 적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장을 담근 적은 없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체험은 해봤지. 근데 집에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재밌어요. 나는 한창 그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소금을 딱 부어가지고 달걀 하나 통 떼어놓고 네. 매주 딱 넣어놓고 발효시킨 다음에 장 가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번 생각 네. 중. 근데 막상 하면은 맛이 없어. 샘표가 진짜 맛있어. 고마워요. 샘표를 많이 먹는 이유가 있죠. 네. 아무튼 다음 이야기는 이제 새싹대마 식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주 하는 질문들이죠. 소비자 내지는 영업자들이 새싹 대마가 뭐예요? 새싹 대마인가 봐요. 대마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식약처가 2024 자주 하는 질문 답변집 또 책 냈어요? 4종을 발간했는데 이건 공짜야. 이게 뭐냐면은 1년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그런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고 잘 추려가지고 만든 질문집이에요. 그래서 식품 분야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의료기기 분야, 화장품 분야, 의약품 분야 이렇게 총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 같은 소비자는 아니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샀는데 꼭 수입 절차를 이렇게 꼭 잘 받아야 되나요? 그런 또 질문. 세금을 신고해야 되나요? 이러이러한 그 원료를 우리나라에서도 써도 되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좀 진짜 생산자, 제품 개발자 이런 분들이 이게 보면은 좋을 듯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 2024 자주 하는 질문 답변집 식약처 이렇게만 검색해도 링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왜 다 넘어가요?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 나와. 보자 뭐가 재미없는지. 그냥 읊을게요 그러면은. 아니야. 어. 재미없어 보여. 마지막 내용은 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내년 3월에도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대회 그 시상식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굳이 뭐 기사 내용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드 50가 있고 아시아 50가 있는데 이 아시아 50가 내년에도 서울에서 열린다. 내년에도라는 거는 언젠가에도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건데 그게 올해였어요. 올해 3월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 개최가 됐는데 내년에 이어서 열리게 된다고 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다시 우리나라에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뭐 오늘 이야기 끝. 작년에 좋았나 보지. 작년 좋았던 것
또 좋았고 깨알로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슐랭과 그러면 베스트 50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슐랭은 그 국가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넘버원들. 네, 그쵸. 그 지역에 있어서의 내가 평가를 하는 거고, 그 50, 뭐 베스트, 월드 베스트나 아시아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틈새 시장을 잘 노렸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미슐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페루, 뭐 예를 들면 멕시코 이런 멕시코 있나요? 아무튼 없는 모르겠어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도 옛날에 없었겠죠. 없었고. 이제 그런 곳들을 발굴할 수 있으니까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드 베스트, 예를 들면 월드 베스트. 월드에는 페루가 들어가고 월드 심지어 1위예요, 페루. 페루가 1위. 미슐랭이 없대는데 페루에 없나? 모르겠네.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있었다고 하면은 미슐랭도 같이 언급을 했지 않았을까? 그치. 행사에서. 그게 아마 미슐랭 하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있는 게 참 대단해. 그것도 그러네요. 들어온 지 벌써 그래도 7, 8년 됐나? 지금 7, 8년 됐죠. 부산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부산도 생겼죠. 근데 여담으로 이거 발표된 날이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 장 당국이 그 등재된 날이 계엄령이에요. 1212. 예, 그날에 12월 3일에 다 발표가 된 거야 이게 세 개가. 싹 다. 112 아니죠? 123, 123. 123. 그래가지고 이 요식업에서는 한국 관계자한테 엄청 연락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거 열어도 되냐? 하면서 막 되게 했다고 해요. 그날 뭐 되게 요 F&B에서는 되게 좀 다양한 큰 이슈가 몰빵되었던 날이었다. 맞죠. 네. 다들 그렇습니다. 뭐 모임에 나가니 마네. 아니, 나갈 뭐- 수 있네 없네.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되니 안 되니. 마음이 아픕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해결은 안 됐지만 여튼 이제 내년 준비해야죠. 내년에 뭐 다들 열심히 또 올해 마지막 녹음 마지막이죠. 네, 올해 마지막 녹음이니까 네. 올해 사실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우리 뭐 했지? 한 거 많아요. 맞나? 그 대표 우리 그 그게 올해예요? 영등포 투썸에서 만나가지고 그거 작년 아니에요? 영등포 투썸에서 만나서 우리 유나름 셰프님 인터뷰가 작년 아닌가요? 올해예요? 1년간 이야기 다시 한번 하자 하면서 이제 그 샤르기님과 그게 또 네. 올해 참 많은 따다닥 도전도 하고 음, 변화가 많았고 네, 생각해보면 또 있어요. 맞네요. 네. 언젠가 뭐 하고 있긴 하다 뭔가를. 또 뭐 있지? 뭐 사진 찍으러 가고 뭐 컨퍼런스 하고 좋네요. 어미뿐만이 아니라 네. 음. 자 그러면은 내년에도 또 재밌고 또 유익한 이야기 들고 올 거니까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근데 요게 아마 올해 안 나올 것 같긴 하다. 올해 안 나가요. 이걸 새해 보는 복 많이 순간 받으세요. 끝.